요즘만 같으면 주택 분양 사업도 할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는 거겠죠. 하지만 분양 시장의 이런 분위기가 마냥 계속될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 열기를 넘어 과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분양 시장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분양시장을 보면요, 열기를 넘어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떴다방이 계속 등장할 정도로 열기가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떴다방은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성행하다가 그 이후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 떴다방이 또 이제 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원래 이 떴다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약을 받은 사람들한테 그 분양권을 웃돈을 얹혀서 사가지고 그 전매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예 그 청약 통장을 사가지고 자기가 당첨이 되면 그걸 또 웃돈을 받아서 되파는 경우, 또 일부는 그 청약 통장 자체를 거래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요즘 같은 경우 통장 하나당 한 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를지요. 그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곳들은 한 수천만 원씩 그 웃돈이 이제 붙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지난 그 미사 강변에서 3월 달에 분양했는데 이것도 그 떴다방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인천 그 청라 국제도시에도 등장을 했고 지방까지도 요즘에 이제 떴다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떴다방들이 그 불법으로 거래하는 그 통장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법적으로는 이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면은 거래 당사자들도 처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선한 사람, 또 강구행위한 사람도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런 불법 통장을 가지고 분양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나중에 이게 발견이 되면 이 당첨 자체가 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법 통장 거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떴다방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통장을 웃돈을 붙여가지고 즉 분양권을 웃돈을 붙여서 계속 이제 돌리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한때 그 폭탄 돌리기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그걸 잡은 사람이 이제 폭탄을 잡았다 하면서 한때 옛날에 그 경기가 뜨거울 때는 그런 그 유머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그 유래 신도시에서 일부 단지는 그 웃돈이 거의 1억 원까지 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떴다방이 쭉 빠져나가면서 이 거품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사례도 있으니까 이 각별히 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떴다방이 활기를 친다는 거는 그만큼 열기가 뜨겁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요즘 그만큼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1, 4분기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그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 이 분양권 거래가 총 10건 중에 한 3건, 약 3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그 부산과 대구 같은 경우는 한 40%가량이 이 거래 건수 중에 이 분양권 거래로 이루어졌었죠. 이것은 2007년 이후에 그 가장 많은 그 거래 건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치동의 그 레미안 그 청실 같은 경우는 원래 분양가가 한 34평 전용 면적인 경우에 분양가 15억 한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에 지금 웃돈이 한 4억 2천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은 한 2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웃돈만 해도 일부 아파트 한 채 값이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일회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전용 면적 약 30평대가 한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정도 지금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여러 군데가 이렇게 많은 웃돈이 붙어서 그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분양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들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내 집을 직접 장만하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근데 요즘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도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아까 서울은 그 분양권 거래 건수가 한 30%, 뭐 대구, 부산 같은 경우 40%가 나왔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 아파트 거래 건수보다 분양권 거래 건수가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이 평소에 이 분양권 전매를 그 계획을 하고 나중에 그 투자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투자 세력들이 만만치 않고요. 또 일부는 실제로 그 청약에 들어갔다가 그 떨어지니까 나중에 좀 웃돈을 얹혀서 사는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앞으로 집값 좀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이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저금리 시대로 이 돈이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난이 있다 보니까 또 매매 수요 늘어나고요. 전반적으로 이 조건이 점점 좋아지니까 선순환하고 있다. 그러면서 분양권 거래가 이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분양시장으로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주택 매매 거래량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요즘에 그 분양권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매매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이후에 9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총 한 100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2006년 이후에 그 최대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 거래 건수가 많은데 한 가지 좀 그 이상한 현상은 네. 자가 보유율이 옛날에 58.4%였는데 올해 5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집들을 많이 거래해서 집을 사는데 왜 자가 보유율이 떨어지는지 의문이 갈 수가 있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할 때는 이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했기 때문에 실제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샀으면은 이 자가 보유율이 늘어날 텐데 이상하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또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원래 주택 보급률이나 이런 것은 주택 수 나누기 가구 수거든요. 근데 그 분모, 가구 수가 커지니까 주택 수가 이렇게 늘어나서 거래가 돼도 이 주택 보급률이 이렇게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자가 보유율도 역시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1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올해 들어서 이제 더 열기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일단 그 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를 놓지 않고 전부 다 월세로 많이 전환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전세난 해가지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그 이주 수요가 또 넘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30, 40대들이 집을 많이 삽니다. 네. 전세 살다가. 왜냐하면 2000년 들어서 가지고 계속 전세값이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서울 시작하다가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가다가 나중에 수도권으로 이사 가고 그래서 이 피로감이 너무 쌓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저금리가 되니까 이 기회에 집을 사버리자 해서 그 전세 수요가 이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누구나 다 숙지하듯이 지금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저금리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인데요.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금리가 낮으니까 이럴 때에 아예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분양가 또 상한제를 폐지를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면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또 이렇게 미리 사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또 주택청약통장 그 자격 완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일조를 해서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의 특징들을 좀 볼 텐데요. 원래 이렇게 거래가 많으면 가격도 오르기 마련인데요. 근데 거래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 사실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고용이라든지 소득이 상당히 그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여력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 거래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작년도에 그 연립주택이 한 32% 정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한 25% 정도 증가가 했습니다. 즉, 이런 아파트나 고급 그런 건물보다 주택보다는 약간 그보다 떨어지는 그런 주택들이 거래가 됐다는 것은 실수요자 위주로 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 작은 평형들이 많이 움직인 거는 또 그 신혼 부부들 그리고 강남보다는 강북에서 오히려 또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볼 때 거래는 많았어도 가격은 한 2% 남짓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안정 기조로 가고 있다. 값은 오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매도 우위입니다. 파는 사람들 오히려 많아가지고 거래 건수는 많이 늘어나지만 파는 사람들이 자꾸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정적인 그 거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을 둘러싼 그런 상황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고요. 또 이제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나 연구소 같은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건설업계 임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최소한 3년 이상 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견해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는 한 20% 정도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임원들, 건설업계 임원들 한 60%가 3년 동안 상승세 지속될 것이다. 특히나 건설업계 임원들은 한 27% 정도가 드디어 이게 상승 대세에 접어들었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하나 그 또 한도 그 확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거 하우스프 양산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업계에서는 이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폭탄 돌리기 아니다. 드디어 해빙기를 맞았다. 이런 게 상당히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KDI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지금 공급광이기 때문에 내년 말부터 그리고 그 이듬해 2017년에는 우리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오를 것이다.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맞서고 있는데 이 집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혹시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금리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지 진짜 내가 필요해서 사는지를 잘 판단해서 그 행동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